오좋다! 자,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레오파드 게코 해칠링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해칠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베이비가 된 양말들, 이 베이비가 된 레오파드 게코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죠? 베이비와 해칠링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베이비와 해칠링은 딱히 구분 지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구분을 많이 짓는 편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겠죠. 자, 이해하기 쉽게 생명체가 알에서 깨고 나오는 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이 해칭을 하고 나온 생명체를 가지고 해칠링이라고 합니다. 이 해칠링이 첫 탈피를 하고 먹이도 먹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긴다면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자, 한마디로 해칭했을 때보다는 몸무게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먹이 반응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와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럴 때를 보통 베이비라고 부르곤 합니다. 따지고 보면 탈피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겠죠. 먹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레오파드 게코는 첫 탈피 이후에 밥을 먹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러면 이 레오파드 게코는 첫 탈피를 하기 전까지 배가 고플 텐데 그럼 어떻게 해? 자, 우선은 이 난생 파충류들은요, 알 안에 난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난황은 단백질, 무기질 등 이 해칠링들이 태어나서 먹이 활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칠링들 탈피하기 전에 밥을 한 번도 안 먹였는데 똥을 싸놔요, 바닥에. 그게 바로 난황을 먹고 소화된 배설물입니다. 자, 그럼 첫 탈피는 언제 하느냐? 첫 탈피는 보통 3일에서 7일, 보통 일주일 안쪽으로 탈피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탈피를 끝냈으면 이제 밥을 먹여야겠죠. 밥은 뭘 먹이느냐? 우리나라에선 크게 세 종류가 있죠. 미럼, 그리고 귀뚜라미, 그리고 푸디바이트 같은 이런 제품들. 자,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 미럼의 껍질 때문에, 이 키틴질 때문에 게코가 소화할 수 없어서 급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게코류에겐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레오파드 게코, 그 다음 크레스티드 게코, 이런 애들은 키티네이스, 키티네아제 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소화 효소는 뭘 하냐? 이름에도 나오죠. 키틴, 미럼의 주 껍질인 키틴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미럼을 급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요. 소화했을 때 게코들이 미럼이나 귀뚜라미가 통째로 나왔다, 이거 소화 못 시키는 거 아니냐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경우냐? 미럼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서 소화를 하지 못한 겁니다. 미럼의 키틴질 때문에 소화를 못한 게 아니고, 머리보다 큰, 아니면 너무 많이 급여를 했을 경우에 소화를 못 시키고 통째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엔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 먹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주시는 게 좋아요. 매일 급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됐건 미럼이 됐건 머리 크기보다 작은 것을 급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니요, 권장드리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더스팅을 해줘야 되죠. 자, 더스팅의 종류는 다양하죠. 우선 게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칼슘,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소화 촉진제. 소화 촉진제까지는 제가 필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중요한 거, 칼슘.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죠. D3가 포함된 걸 줘야 되냐, 안 포함된 걸 줘야 되냐.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D3가 포함된 걸 섞어서 급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레오파드 게코, 야행성이죠. 근데 야행성이라고 해서 야생에서 태양광을 안 받나요? 비타민 D3는 태양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가 됩니다. 야행성이라고 해서 낮에 계속 숨어있는다 해도 태양광을 안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생활을 하다 보면 먹이도 사냥하고 아니면 낮에 천적을 피해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주행성 동물보단 덜 하지만 당연히 태양광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소량이라도 D3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더스팅을 하는데 D3가 포함된 것과 안 된 것을 번갈아 가며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최소 5년 동안 문제없이 다들 잘 자라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육장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레오파드 게코는 활동량이 없으니까 작은 사육장에서 키워도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애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바위 사막에 서식하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활동량은 밤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게코를 낮에 보다 보니까 야행성의 동물이 낮에 뭐하고 있겠어요? 자고 있거나 쉬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활동량이 없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 때문에, 활동량이 엄청나게 없다 적다 이런 오해 때문에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게코를 키우는 것은 렉사 사육 뭐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렉사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작은 공간을 제공해 주진 말자, 그 오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넓은 와이드형 채집통 있죠. 레오파드 게코에게는 높이보단 넓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사육장은 또 초보자분들이 관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체한테도 사육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 그래도 내가 키우는 개체의 몸 최소 5배에서 그래도 10배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는 습식인신처를 아직 넣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넣어줘야죠. 습식인신처는 무슨 역할이냐, 이 녀석들 탈피할 때나 뭐 이제 습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모래사막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레오파드 게코는. 그래서 이 녀석이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저는 건식인신처와 습식인신처를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근데 사육사의 재량에 따라 조금 짬바가 있으신 분들은 건식인신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습식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렉사 자체가 그런 건식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체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습식인신처에만 주로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진짜 짬바가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처음 키워보시고 이제 처음 베이비를 이렇게 해칭을 해서 베이비를 키우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베이비들은 말만 아까 제가 안정권이라고 했지 당연히 어린 개체라 당연히 더 약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건식과 습식을 둘 다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해칠링 2마리를 같은 렉사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먹이 활동도 안 하니까 같이 태어난 형제니까 넣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이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럼 무조건 분리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치 차이가 나게 돼요. 이 덩치 차이가 왜 나는 거냐면, 이 2마리 같이 있을 때 핀셋 피딩을 일일이 해줄 것이 아니라면 BC 피딩으로 준다면 한 마리가 다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먹성이 좋고 재빠르고 눈치 빠르고 이런 애들 사회에서 똑같죠.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마리가 못 먹어서 조금 마르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체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먹이 체크 그리고 건강 체크 이런 걸 하기 위해선 한 마리씩 키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온도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들은 고온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온종도 아니에요. 적당한 대략 26에서 7도 정도가 가장 적정 온도인데요. 근데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체온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외부의 열을 통해서 내 몸의 열기를 데피고 식히고 하는 애들입니다. 핫존과 쿨존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외부의 열을 가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얘는 야행성이잖아요. 그럼 일광욕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지는 베스킨 스팟이라든지 세라믹 램프, 나이트 글로우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심하면 탈수 증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바닥에서 데피는 열선 또는 장판,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렉사에서 하니까 열선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한두 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장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온도 조절기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자온조를 구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작은 온도계라도 준비를 하셔서 온도 체크 수시로 해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사육장이 준비가 되셨으면 바닥재를 선택해야 될 텐데, 천연 바닥재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키친타올, 저 같은 경우엔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배변 패드, 그리고 뭐 신문지가 인쇄된 지 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잉크의 독성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그래도 키친타올이나 배변 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그릇은 필 필요가 없습니다.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물그릇, 저는 개인적으로 쌈장그릇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디쉬, 웜디쉬. 근데 웜디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웜디쉬는 미럼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놓고 가면은 개코가 먹을 수 있는데, 웜디쉬가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쌈장그릇도 못 나옵니다. 미럼. 전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코들은 미럼이 나가기 전에 다 먹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핀셋은 이제 개체마다 다릅니다. 먹성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활동량이 좋은 개체들은 듀시 피딩을 한마디로 그릇에 미럼을 놔줘도 충분히 잘 먹습니다. 근데 조금 먹이 반응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개체들은 꼭 핀셋 피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핀셋은 하나 구매해 두셔도 뭐 좋을 거밖에 없어요. 나쁠 건 없습니다. 저울. 자, 이런 저울은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만 개코의 이제 몸무게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건 좀 좋은 자세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강아지 키울 때 병원 가면 몸무게부터 재잖아요. 유아 시절에도 병원 가면 몸무게부터 잽니다. 그게 건강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놔두시고 보통 해칠링의 몸무게는 2에서 3g입니다. 그래서 성체 정도 되면은 40g 정도 되는데 자라면서 점점 이제 이걸 재시면서 만약에 먹이를 잘 먹어도 몸무게가 적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체크하시는 용도로 저울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은 초보자분들 처음 키우실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에 적어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